안녕하세요. 정교함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멘틀 대류설 다음에 이제 해양조학정설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오늘 판구조론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야지 판구조론하고 판의 경계와 지형적 특색을 이해하게 되면 해양조학정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순서를 일단 바꿨어. 해양조학정설이 먼저이긴 하지만 설명은 판구조론부터 먼저 하겠다.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대한 순서가 나오는데 자, 그게 멘틀 대류설, 지각 대륙 이동설,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양조학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판구조론이지만 선생님은 해양조학장설을 빼고 판구조론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럼 판구조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지구 표면이 판이라고 하는 자,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로 조각조각이 붙어 있고 자 이런 암석 덩어리들이 멘틀 대류에 의해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일단 어쨌든 뭐다? 멘틀 대류다. 그래서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을 한다. 자 여기 이제 상대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어긋나는 과정에서 결국 뭐가 일어나는구나?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지구 표면은 자, 10여 개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인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 자,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판의 상대적 운동이 나타나고 그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대부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자, 이렇게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는데 변동대가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무슨 구조론이다? 판구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변동대라는 것도 배울 건데 저렇게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변동대라고 하며 자, 변동대는 대부분 어디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자, 대부분이 붙었으니까 일단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자,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우리는 무슨 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까?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동대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환태평양 변동대 뒤에 가서 이제 지도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환태평양 변동대,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 해령 변동대. 자 이 변동대란 말이 나오면 무슨 변동이 활발? 그렇지 지각 변동이 활발. 그래서 무슨 활동과 무슨 활동이? 네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며 특히 환태평양 변동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의 몇 퍼센트 정도? 70% 정도가 자, 이 환태평양 변동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주기도 하냐면 불의 고리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라고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판구론의 정립과정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이 일단 첫 번째. 근데 이 대륙이동설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다? 그치.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무언지를 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홉스라는 사람이 이 대륙이동설을 근거로 해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거는 자 멘틀이 대류를 할 거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멘틀 위에 있는 지각이 함께 운동을 할 거다라고 해서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했는데 자 이 멘틀 대류설에서는 문제가 자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해양조학장설인데 자, 해양조학장설 같은 경우에는 자, 나중에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조학장설 나오면 판구조론 정립의 기여. 판구조론 정립의 기여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해양조학장설 이후에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판구조론에 대한 부분들로 자, 이 판구조론의 정립 순서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이 뭐냐? 자, 판이 뭐냐? 자, 판은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각과 멘틀까지만 알면 돼. 자, 우리 원래 지구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지표를 포함한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까지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외핵, 내핵까지는 지금 굳이 볼 필요 없고 자, 지각과 뭐까지만 알면 돼? 멘틀까지만 알면 되고 특히 이제 멘틀도 무슨 멘틀까지만 알면 되냐면 상부 멘틀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지각, 상부 멘틀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자, 판은 암석권이다. 판은 암석권이라고 하고
자,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만 갖고 있진 않아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대륙지각, 해양지각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대륙판, 해양판을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판을 우리는 암석권, 그래서 문제는 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암석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판인 암석권은 지각 전체와 자,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면? 모호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지각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자, 멘틀의 일부라는 얘기는 자, 모호면으로부터 대략적으로 깊이 자, 몇 킬로미터까지? 100km까지의 자, 깊이 100km까지의, 이거 중요해. 100km까지의 자, 상부 멘틀의 일부를 자, 우리는 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판은 지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 자, 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멘틀의 일부도 판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판은 있잖아. 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무슨 판과 대륙판과 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대륙판은 자,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서 대륙이 이렇게 불러줄 거야. 자, 대륙판은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네,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자, 대륙에 있으면 대륙판이고 해양에 있으면 해양판이냐? 사실 뭐 일반적으로 대륙으로 드러나 있으면 대륙이 그러니까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으면 대부분 대륙판이고, 해수면 아래에 있으면 대부분 해양판이긴 하지만, 자, 해수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륙판이고 해수면 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양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이건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암질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암질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화강암질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평균 밀도가 2.7g/.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암석 같은 경우, 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의 밀도가, 평균 밀도가 약 3.3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나와. 아, 그럼 결국은 이거네. 대륙판이랑 해양판이랑 밀도 누가 더 크다? 그렇지, 해양판이 더 크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자,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밀도가 큰 판이 섭입하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대륙판의 밀도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구나. 대신에 두께는 있잖아. 두께는 누가 더 두껍냐면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대륙판의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보다 더 두껍지만 밀도는 자, 대륙판의 밀도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 구별해서 알아둡시다.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판이 이동을 할 거야. 판이 이동을 할 건데 그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결국 뭐가 된다? 멘틀 대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 자, 100km까지는 우리가 얼마라고 하고? 자, 판이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연약권이라는 게 나와요. 연약권. 자, 여기 있네. 자, 연약권은 있잖아. 상부 멘틀 100km로부터.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가 무슨 권이겠구나? 암석권인 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자, 요 구간이, 자, 뭐가 되겠구나? 판, 암석권이 되겠구나. 그리고, 자, 상부 멘틀 100km. 판 아래쪽이죠. 상부 멘틀, 요게 더 중요해요. 상부 멘틀 100km부터 상부 멘틀 400km까지를. 자, 상부 멘틀 400km까지를, 자,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약권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주느냐? 저속도층이라고 불러줘. 자, 여기가 지진파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층이 되기 때문에, 자, 저속도층이라고도 불러준다. 자, 이 왜 연약권이라고 하냐면, 자, 지금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져. 지하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 연약권을 구성하고 있는, 즉 100km에서 400km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일부가 녹아. 다 녹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부분 용융이라고 불러줘. 아, 그래서 요 100km부터 400km 사이에 있는 이 멘틀은, 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녹지는 않지만, 그렇지, 부분
용융 상태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동성 고체라고도 불러. 무슨 고체? 유동성 고체. 아, 그래서 자, 부분 용융 상태이다. 유동성 고체이다. 액체처럼 흐르지는 않지만 자, 움직일 수 있는 고체래. 왜냐면 부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용융 상태 유동성 고체. 그럼 여기는 내부에 온도차가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열에 의한 온도차에 따른 열에 의한 자, 멘틀 대류가 자, 중요하죠. 멘틀 대류가 어디서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한다. 자,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가 무슨 상태여서? 부분 용융 상태여서 유동성 고체 상태여서. 그래서 연약권 위에 떠 있는 대륙판, 해양판들은 자, 연약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하면 그 대류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무슨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구조론?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복습 정확하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